자, 오늘은 저 K7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K7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모델이고요. 지금 주행거리 한 25,000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25,000 정도 주행했다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타시는 분 기준으로 본다면 많이 탄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한 1년에 2만 정도 일반적인 분들이 주행을 하실 것 같아요. 지방 좀 많이 가끔 다니시고 출퇴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 2만 타실 것 같고요. 그 이상 타시는 분들은 이제 외부에 외부로 외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좀 많이 타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10,000에서 15,000km 정도를 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 주행을 해보면서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연비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스마트 모드로 놓고서 주행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드로 놓고 연비도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이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된 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한 25,000 탔으니까요. 1년 정도 탔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길이야 들 대로 다 들었을 테고요.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 체크를 안 하고 나왔는데 공기압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25,000 정도 됐으면 엔진 오일도 한 2번 정도 이미 갈았을 거예요. 이제 엔진 오일을 순정으로 해서 한 10,000km에 한 번씩 10,000km에 한 번씩 교환을 하시면 차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있어서 통풍 시트 작동을 하고 있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IG하고 현재 경쟁을 하고 있고, 아마 요 급에서는 그랜저하고 얘가 경쟁이 가장 크게 되지 않나 싶어요. 나머지 임팔라나 SM7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경쟁 상대에서 많이 멀어진 듯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 아니면 K7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랜저 판매량은 한 2배 이상 K7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디젤이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약간 있고 진동도 좀 있는데, 일단 주행을 시작하고 나면은 소음과 진동은 휘발유 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할 때 처음에 가속이나 그런 것도 괜찮은 편이고요. 현재 그 전에 제가 2.4 가솔린 모델을 타본 적이 있었는데,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좀 굼뜨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가솔린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정차 중에 이렇게 쓰게 된다면 약간의 소음과 진동이 약간은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K7 모델들이 ISG, 그러니까 고앤 스탑 기능이 있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시동이 꺼지게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미적용됐던 모델입니다. 미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차 중에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엔진 소리가 좀 들리고, 그리고 약간의 진동, 사실 이 정도 진동이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진동이 약간은 있구나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K7 같은 경우는 제 내부에 있는 이제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버튼들도 좀 큼직큼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차량이 아마 훨씬 더 깔끔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 SM6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세로로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에어컨 조절하더라도 화면을 만져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게 운전자한테는 사실 가장 빨리 작동시킬 수 있고 가장 빨리 작동시킬 수 있어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핸들도 보니까 2만 킬로 좀 넘게 타다 보니까 약간 뭐 손때가 묻어서 그런지 딱 착자감, 요게 딱 그립감 참 좋습니다. 요 그립감도 좋고, 뭐 사실 가죽이라는 게 이렇게 길이 좀 들어야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길이 좀 들어있는 핸들이고요. 반면에 제가 지금 약간 불편한 부분은 요 바닥 소음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 바닥 소음이 있어서 타이어 소음이죠. 타이어 소음이 좀 있는 편이고, 요것만 좀 없었더라면 훨씬 더 안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는 한 가지 이쪽에 단점인 듯 합니다. K7 지금 제가 그 전에 잠깐 제가 다 시승했던 이제 스팅어랑 비교를 한다면, 물론 이제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워낙 다른 차기도 하고,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뭐 승차감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K7이 이제 뭐 준대형 차긴 하지만, 이런 정도 차 타시면서 좀 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스팅어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랜저나 뭐 K7이나 뭐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스팅어는 이 정도 수준하고는 좀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제가 요거를 얼마나 탔을까요? 좀 꽤 많이 탄 것 같은데, 요 스팅어에 비교한다면 얘는 오늘 말이 잘 안 풀리는데요? 예,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닥 소음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타이어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약간 귀에 좀 거슬리긴 하는데요. 이 차를 뭐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듣고 있는 소리니까. 근데 또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 바닥에서 올라온 타이어 소음이 있구나 싶습니다. 지금 8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80km 정도에서는 RPM이 한 1100 정도니까 힘의 여유는 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처음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1년 정도를 탔는데요. 1년 타면서 주행거리는 한 25,000km 정도 탔습니다. 사실 25,000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탄 편이에요. 차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출퇴근
많이 한다 그러더니 25,000원 잘 안 타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방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지방을 갑니다. 이게 지방을 가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이 정도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연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연비는 사실 이런 준대형 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한 13km 정도가 보통 나오고요. 물론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13.5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도 좀 뭐 과속을 좀 하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속도로 봤을 때는 한 16km 정도를 타고요. 그리고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00km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18km, 어떤 때는 20km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차량 중에도 아마 소음이 들릴 텐데 얘가 바닥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바닥 소음,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이 좀 들어오고요. 엔진 소음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은데 반면에 요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얘는 지금 현재 순정 타이어고 25,000km 정도 탔는데 타이어 소음 하나는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 3.3 휘발유 모델하고 얘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난다. 물론 이제 서스펜션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같은 K7인데도 3.3 모델하고 2.2 디젤 모델하고는 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진 무게가 2.2 디젤이 더 무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뒤의 밸런스 부분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승차감은 3.4 휘발유 모델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확실하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얘가 이제 휘발유인지 뭐 디젤 모델인지 크게 구분이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정차 중이나 서 있을 때는 좀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디젤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진동도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는 편이고. 예전에 뭐 디젤 차에 비한다면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디젤이 워낙 좋아졌고 좋아지면서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도 휘발유에 가까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젤은 디젤이고요. 가솔린 엔진 자체가 좀 더 조용하고 진동도 좀 적은 게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하고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체커 방식의 차이가 납니다. 체커 방식의 차이가 나면서 디젤 엔진 같은 경우가 큰 압력을 가지고 얘를 이제 체커를 시켜서 구동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진동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K7 디젤을 타면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K7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G, 그러니까 차가 정차 중에 서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었고 이 모델이 나올 때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차에서 서 있을 경우에 진동과 소음을 좀 느끼게 되는데 아예 ISG가 들어가 있어서 꺼진다고 치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ISG가 이 차량에 없다 보니까 정차 중에는 소음과 진동을 좀 느낄 수 있다. 그거는 단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이 디젤하고 휘발유하고의 차이는 물론 이제 연료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3.3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시내 주행을 하면 보통 7, 8km 정도 나옵니다. 7, 8km 정도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13km 정도 나오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기본적으로 이제 휘발유 단가와 이제 디젤 경유의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가 2배가 넘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지비 면에서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디젤 모델이 한 반값 이하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주변에 계신 분도 요 동일한 그 K7 디젤을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그랜저, 그러니까 HG 그랜저 있죠? HG 그랜저를 타시다가 K7 오셨는데, 사실 HG하고 K7하고 차이도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HG로 IG로 바뀌면서 저까지 IG 디젤을 타본 적은 없는데, IG 디젤로 바뀌면서 현대에서 얘기했던 뭐 정숙성이나 연비나 그런 것들이 나아졌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그 K7에서도 HG에서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K7 2.2 디젤이 스팅어에도 같은 동일한 엔진이 올라갑니다. 이제 스팅어에 동일한 엔진이 올라가는데, 스팅어 같은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팅어는 ISG가 이제 들어가 장착이 돼 있는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데 MVH 쪽에서는 얘보다 더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 저희가 타봐야 알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 주변에 3.4 가솔린을 탔을 때는 사실 MVH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았었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얘가 운동 성능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차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나고요. 거기에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얘는 이제 준준형 그냥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세단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우리 아저씨들 수준에는 사실 뭐 크게 흠잡을 필요 없죠. 이 정도 타면은 불편한 것도 별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이 좀 잘 되어 있으니까, 통풍 시트라든지 요즘에 이제 드라이빙 와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차를 뭐 새로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제 기아는 이제 뭐 드라이빙 와이즈라고 하고, 현대는 스마트 센스라고 하는,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장착을 했으면 해요. 그게 물론 가격적으로 싸지는 않은데 현재 뭐 150,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사실 뭐 사고 한 번만 예방하더라도 뭐 150, 200은 세이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 차들 뭐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2, 30만 원 나가게 되고, 거기다가 또 뭐 렌트 비용에 뭐 하면은 600만 원 나가는 거 무서운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스마트 센스, 드라이빙 와이즈 같은 그 안전 장치들은 장착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도 편하지만 위험이 있을 때 나를 또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 K7 현재 주행을 하면서 연비가 18.1km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K7 디젤은 연비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연비 장점 빼면은 이 디젤을 타야 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이 디젤을 요즘 기존에 이제 뭐 모하비도 타봤었고, 뭐 예전에 소렌토도 타봤었고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모하비 디젤도 굉장히 조용한데요. 또 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3.0 V6 엔진이다 보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4기통 엔진이고, 그는 이제 V6 6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약간 저 모하비 엔진, 디젤 엔진이 훨씬 더 부드럽고, 물론 이제 파워도 훨씬 더 좋죠. 힘도 좋고, 뭐 토크도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 차에 3.0 뭐 디젤 엔진을 얹을 정도의 엔진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못 얹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모하비 디젤 엔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나온지 뭐 모하비가 사골 그러면서도 이제 10년 가까이 나왔는데, 저도 모하비를 한 4, 5년을 탔던 것 같아요. 근데 4, 5년을 타면서 사실 크게 불만 없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이 팔리진 않아서 좀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뭐 모하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제 10년 가까이 팔았으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모하비 남성적인 부분에
그래서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싶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국내 차 중에서 뭐 G4 렉스턴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G4 렉스턴하고는 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똑같은 뭐 프레임 바디라고 치더라도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3.0이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퀄리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을 때 디젤 엔진 소리 좀 들리고요. 지금 뭐 핸들이 떨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잡고 있으면 진동은 느껴집니다. 핸들이 떠는 상태는 아니지만 잡고 있으면 진동은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격대가 이게 3천만원 중반대 나오는데요. 3천만원 중반대 3,500만원 정도 선에서 차를 구매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고, 여기 3,500만원이면은 뭐 살 수 있는 게 산타페도 살 수 있을 테고, 산타페, 뭐 소렌토, 그러면 뭐 렉스턴, 지퍼 렉스턴 못 사나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랜저 살 수 있을 테고, 뭐 임팔라도 살 수 있을 테고, 말리부도 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런 3,500만원대 가격대에서 차를 구매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차를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 K7 디젤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HG가 이제 끝물이었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신모델이다 보니까 또 전면 그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또 좀 새로웠던 그런 기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초기 모델 K7도 탔었거든요. 그것도 잠깐 한 1년 정도 탔었던 것 같은데, 그 모델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서도 사실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요 뉴 K7, 올류 K7도 어떻게 보면은 글쎄 꽤 많이 판매가 됐다 싶어요. 기아차 중에서는.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이제 IG에 많이 밀리곤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 이 K7에 대한 만족도를 뭐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한 89점에서 9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실내 공간도 좀 넉넉하고요. 또 특히 뒷좌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대리운전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뒷좌석을 많이 타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뒷좌석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좀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 좀 뒤로 이렇게 다리를 좀 빼고 앉아도 편한 편이고, 물론 이제 더 큰 차들도 있겠지만 요 선에서는 이게 만족도가 저한테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남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컬러를 선택한 거는 사실 검정색 차량은 좀 요즘은 싫더라고요. 싫고 하얀색도 싫고요. 거기다가 또 쥐색 그것도 애매해서 싫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이제 블루 계열인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세차돼 있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맛도 있고, 그리고 좀 밤에는 검정색 차량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요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글쎄 보니까 많은 분이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컬러를. 그래서 더 마음에 들고요.
전방에 저희가 과속 이번에는 방지턱이 이제 있습니다. 시승 목적으로 이 차를 이제 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매일 타는 차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생각 없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이렇게 이제 시승기로 누군가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남기니까 뭐 바닥솜 좀 들어오는 거 그거 참 불만이네요. 요거 빼놓고는 뭐 크게 흠잡을 건 없습니다. 이 차량은 편의 장치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거기다가 연비 좋고 실내 공간 넉넉하고 그러면은 사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계속 스팅어 타보고 난 후에 좀 감동스러웠었는데 이거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겨우 5천만원 또 생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요 K7이 약정이 걸려 있어. 휴대폰이 한 약정이 아니라 렌트를 쓰다 보니까 렌트 약정을 3년을 했습니다. 이제 2년 남았어. 2년. 그래서 2년 동안은 꼼짝없이 이 차를 제가 타야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타게 되면은 앞으로 5만에 한 7만 5천 정도 탈 것 같은데요. 아니면 더 타게 되면 8만 정도. 8만 정도 타고 나서 그때까지도 만족도가 높으면 이 차를 제가 인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납을 할 텐데 글쎄 앞으로 2년 쭉 타야 되는데 꽤 오래 탄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탔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더 이 차를 약정에 묶인 관계로 타야 됩니다. 네, 앞으로 차근차근 또 이제 제가 더 타가면서 5만 킬로씩 때 7만 킬로대 시승기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7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23.2km 주행을 했는데 연비 16.1km 나왔습니다. 약간의 고속 주행 구간 약간 있었고 시내 구간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현재 주행은 37분 주행했고요. 연비는 16.1km가 나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네. 16.1km. 여기까지